그때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이장희 선배님이 네. 심야에 하는 영시의 다이얼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그럼. 인기 동화 방송에. 네네. 그 0시에 시작하죠. 밤 12시에. 근데 그때 우리 합창반에서 형이랑 나랑 우리 전부 시그널 송 연습해서 같이 맨날 불렀잖아요. 기억나죠? 우리 합창반에 들리네, 내 귀에 들리네, 0시의 다이얼. 기억나세요? 네, 그럼 우리 영세다연 한번 해봅시다, 즉석으로. 네, 오늘은 2022년 9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자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필이 아닐까 합니다. 영어로는 에디터-인-치프 혹은 치프 에디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1985년이면 역사에 참 가장 핫한 시기에 기자가 되셔서 이제 37년간이라는 긴 여정에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현역으로서는 최고참이신 걸로 압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기자를 천직으로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그 기자를 천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경제과 나온 사람의 일반적인 코스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이게 사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직장을 관뒀습니다. 관두고. 그러니까 그 다음 갈 거를 정하지 않고 일단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막연하게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학 동기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조선일보에 수습으로 막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라는 세계를 처음으로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이게 뭐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몇 달간 준비했는데 뭐 준비를 할 건 별것도 없고 신문 좀 읽는 정도였어요. 시험을 보게 됐고 뭐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한번 본 거였어요. 안 되면 또 계속 공부하려고 그랬죠. 근데 됐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봄에 회사를 관뒀는데 네. 가을에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MBC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다 필기 시험을 봤죠. 근데 뭐 운 좋게 이제 세 개 다 돼가지고 맨 처음에 순서가 제일 빠른 게 중앙일보더라고요. 거기 이제 면접을 보고 됐는데 지금도 약간 사무차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새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나와 다른 의견 또 그런 주장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면 서로 공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론은 자꾸 싸움을 부추기기보다는 열린 어떤 이 토론, 담론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좀 같이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하는 겁니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참을성 갖고. 저는 원효의 화쟁 사상, 화쟁 정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화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투되 싸우지 않는 겁니다. 토론하지만 그냥 각자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효가 한 예를 든 걸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방 안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둘러싸서 이 시각장애인이 몇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각자 코끼리의 어떤 물성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진 사람은 길다라고 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넓다라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두껍다라고 하고, 이렇게 각각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나겠습니까? 끝이 안 나죠. 이때 그 원효는 일단 모두가 다 맞다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한자로 얘기하면 개시, 모두가 그렇죠. 다 맞다. 모두 개자. 다 옳다. 예,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개비, 모두가 다 틀렸다. 왜냐? 코끼리의 전모를 설명하는 데는 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 부분 맞지만 그렇죠. 다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서로 맞습니다. 바로 화합하는. 그거죠. 그게 예. 바로 화쟁 정신. 화쟁 정신이죠. 예, 징기스칸이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싸움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복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세계 정복에 나설 때 밤마다 이 게르 이동식 천막에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각 종교의 리더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징기스칸의 종교적 백그라운드는 샤먼입니다. 스텝 지역의 이 초원에서 이런 일종의 범신론, 그런 샤먼, 무속 신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원시 기독교의 일종인 기독교를 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양부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온갖 종교, 이슬람,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전쟁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인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냐라고 하니까 징기스칸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종교로 다스리기에는 너무 넓다. 진보 보수 진영의 이제 이념 성향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수화 시켰어요.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거의 박사 논문감이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2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소위 이념이라는 게 우리 정치의 틀을 결정하고 분석하는 데는 이 팩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보수 이런 것만 가지고 됐었는데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념성, 진보 보수를 좀 분명히 하고 좀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제 착수하게 됐고요. 그때 일종의 이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키는 거, 지수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전형적인 정책을 한 몇 개를 생각을 해서 그걸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념성을 결정하는 건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또 시장에 대한 태도, 인문적인 관심은 이제 사형제, 호주제에 대한 태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예. 딱 아주 지수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뭘 표결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럼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고 함부로 하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그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설문에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굉장히 행정학적이고 정책적인 건데 우리 경제학과 출신이 그 지수화에는 경제학과 출신이 좀 통했나 봐. 조금 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그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겠네요, 데스크로부터. 하여튼 그해 하여튼 한국 기자상도 받았고 그 이후로 하여튼 보편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각 언론사나 학계나 이런 데서 다 계속 원용되고 또 활용되고 반복되는 패턴이 됐죠. 이지필이 하신 것 중에 김수환 추기경의 바보야. 예.
나는 바보야라고 하는 얼굴에 그 일종의 캐리커처입니다. 이게. 당신께서 그리신 거. 당신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눈, 코, 귀, 눈, 코, 입 그려놓고 밑에 바보야 이렇게 쓰셨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대단하신 분이 스스로를 바보야라고 하신 거. 맞습니다. 예, 자기를 바보라고 하신 거죠. 대장이라고 해서 신문 나오기 전에 찍는 이렇게 이게 그 종이가 있는데 그 이제 안에 문화면에 조그맣게 한기퉁이에 그 전시의 소개로 김수환 추기경 자화상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작지만은 제가 딱 심장에 박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주 먹먹하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그걸 들고서 제가 부국장 때인데 이거를 그 회의 때 일면에 쓰자고 그랬습니다. 일면에 크게 쓰자고. 그래서 진짜 큼지막하게 그림이 일면에 두 번째 상단에 그 우리 사이드 톱이라고 하는데 크게 나갔죠, 기사랑. 그 다음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은 그 바보야로 남으시게 됐습니다. 영화도 나왔고. 어떤 칼럼이 좋은 칼럼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고 뭐 딱 정형화된 건 없지만 이제 영어로 네 개의 그 I, 이니셜 I죠.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interesting. 우선 흥미가 있어야죠. 그렇죠. 재밌어야 재미있어야죠. 그다음에 이제 informative. 이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고. 네, 그냥 밍숭밍숭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터렉츄얼, 좀 지적일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인플루엔셜, 임팩트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쓰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개의 I. 다시 한번 해주시죠. interesting. Interesting, 그다음에 informative, informative, intellectual. intellectual. 그다음에 influential. 이게 언론이 그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그 팩트,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둘째는 오피니언, 의견이고요. 그다음에가 크리티시즘, 이게 비판인데 제일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사실관계가 흔들려 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사상 누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관계하지 않은 기사는 형편없는 기사예요. 무조건. 그건 허구죠, 그거는. 해석도 팩트가 허구고.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픽션이 되는. 픽션이 되고 이제 페이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의 그 교훈이 뭡니까? 아, 깨부책. 아시지만 깨부책이죠.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책임지키자.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술렁술렁하고 얼렁뚱땅하면은 무슨 죄를 진 것 같아요. 근데 기자가 이 사실관계를 취재한다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래야 팩트를 제대로 찾아낼 그렇습니다. 수 있어요. 이게 이 약간 강박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그 교훈, 그 교풍이 그 기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들이 제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이장희 선배님이 그 심야에 하는 영시의 다이아리라고 하는 정말 아주 그 인기 그 코너가 있었죠. 동화방송에 네네. 그 0시에 시작하죠. 밤 12시에. 근데 그때 우리 합창반에서 그 형이랑 나랑 우리 전부 시그널 송 연습해서 같이 맨날 불렀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한 합창반에 밤에 들리네, 내 귀에 들리네, 0시의 다이얼. 기억나세요? 네, 그럼 우리 영세다이얼 한번 해봅시다, 즉석으로. 네, 오늘은 2022년 12월 23일 여러분의 김진국 영세다이얼 시작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아니요? 노래는 내가 못하겠는데 내 귀에 들리네 뭐. 한밤에 들리네, 내 귀에 들리네, 0시의 다이얼. 뭐 이런 거요. 요즘 언론고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소중한 우리 후배님들이
혹시라도 이제 기자를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기자라는 거는 그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의 수호자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은 아마 이런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 30여 년 지내다 보니까 고달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 희생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생활 면에서. 근데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또 그만큼 이 보상은 있습니다.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 보상인데요. 보람이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은 항상 있죠. 언론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요. 누구보다 서울고의 교풍을 자랑스러워한 이학용 동문.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짜 천착하고 계속 반문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글을 쓰면서 동시에 독자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받아서 질문을 품고 글을 써내려갔던 이학용 주필. 부사장도 하고 대기자라는 직책까지 받았으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을 수호하는 그런 기자 정신을 계속 말씀하신 걸 저희가 같이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동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 동문회가 지난해에 27회 선배님들이 깨부창 학당을 시작해서 올해는 격주로 한 달에 2번씩 깨부창 학당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무사히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에는 29회 후배님들께서 깨부창 학당을 이어갈 거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깨부창 무대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승화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맑고 고운 정신을 가진 저희 서울인들이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책임지키는 한나라의 큰 기둥과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서울고 동문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동문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서울고등학교는 무엇보다 전통과 품격이 있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면서 늘 힘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이직구의 동기들은 신현호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동문회의 발전과 서로의 그 우위를 다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그 따뜻하고 또 선의로 가득 찬 그러면서도 각자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